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의 실내가 스파이샷으로 찍혔습니다. 야, 실내가 이렇게 생겼어? 아니, 생각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다른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모델보다 훨씬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여기저기서 유출된 것들이 좀 많잖아요. 출시까지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좀 모아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찍힌 스파이샷을 좀 보면요, 카스쿱스에서 나온 사진인데 외관은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차살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진 이런 모양의 휠이 새롭게 등장한다 라는 것 정도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번에 정말 중요하게 찍힌 건 실내입니다. 여기 보면 실내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26년에 새롭게 바뀌는 현대자동차의 실내 인테리어는 플레오스라는 단어 하나로 귀결되고 있잖아요. 그 선봉에는 그랜저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랜저라는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동차이기도 하고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랜저부터 이런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 15에서 16인치 정도 돼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크게 하나 들어가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플레오스가 들어가면 나중에 자율주행이 되도록 바뀌었을 때 자율주행이 되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 그랜저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세팅만 봐도 그렇죠. 현대가 42닷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영상에서 사용했던 하드웨어는 8개의 카메라에 1개의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서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테슬라랑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근데 지금 이 그랜저에 보면 일단 카메라부터 숫자도 안 맞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로 받아온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팅 성능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신형 그랜저에 들어가는 플레오스는 약 20탑스 정도 되는 하드웨어 성능이 들어갈 거라고 해요. 이건 뭘 위한 하드웨어 성능이냐? 바로 글레오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위해서 넣은 거예요. 제민이나 챗 GPT처럼 이런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는 요 정도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정도의 하드웨어 성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자율주행이 되는 성능은 어느 정도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42닷에서 공개했던 요 자율주행 테스트 영상 있잖아요. 여기에서 공개했던 요 자동차의 하드웨어 성능이 대략 한 200탑스 정도가 된다고 했었고, 실제로 현대차에서는 2028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성능이 400탑스였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랜저에 들어가는 컴퓨팅 성능과 하드웨어는 자율주행까지 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대부터 내부 구성을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단계에서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플레오스에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냐 라고 하면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차량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컨트롤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란대부터 해서 작동까지 대부분의 작동들을 AI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디스플레이가 커지니까 이걸 통해서 아마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디스플레이는 다른 전자기기들과 제휴를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바꾸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스마트띵스 이런 것과 협업을 해가지고 자동차에서 명령을 내리면 집에 있는 세탁기가 켜진다든지 아니면은 로봇 청소기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가능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디스플레이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 라고 하면 아이오닉 3의 실내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아이오닉 3 실내 디스플레이에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외관 모습이 나오기도 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왼쪽 화면에 자동차의 상태 아니면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가 크니까 이걸 통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OTT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OTT나 유튜브를 보는 건 전기차거나 하이브리드 정도가 되면 엔진을 켜지 않고도 볼 수 있으니까 차에서 잠깐 대기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가 있겠지만, 내연기관이라고 한다면 굳이 시동을 켜놓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그냥 시동 끄고 핸드폰으로 보지. 여튼 이 디스플레이를 잘 활용하려면 최소한 하이브리드까지 와서 스테이 모드를 켠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나마 쓸 수 있을 것 같고, 내연기관에게는 그냥 큰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뭐 공조 컨트롤러 버튼들이 작게 들어가 있고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AVN 버튼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VN 버튼들은 어떻게 돼 있냐? 이 디스플레이 하단부에 보면은 요 각각의 아이콘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조 장치의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터치로 들어갈 겁니다. 이건 아마 테슬라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아이오닉3나 아반떼에서 봤던 것보다는 세로 길이가 조금 더 긴 느낌이 살짝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현재 속도나 간단한 내비게이션 정보, 차량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개인적으로 굳이 잘 보지도 않는 계기판보다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번에 공개된 실내 디자인이고요.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 된 디자인 예상도도 한번 보면요. 이거는 이제 가차님께서 제공해주신 사진인데 사실상 이거랑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워낙 적중률이 높은 분이라서. 일단 앞모습 보면 그릴 디자인이 정말 크게 바뀌었죠. 원래는 좀 네모네모한 느낌도 있으면서 헤드램프가 양쪽 사이드로 쭉 빠져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신형에서는 이 가로로 긴 헤드램프를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릴이 좀 와이드하게 커졌고 그릴과 범퍼의 경계가 요 선을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형과 신형을 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신형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죠. 원래는 범퍼 하단부로 내려가 있었던 방향 지시등이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LED 리어 램프가 있는 그 자리 바로 밑으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위쪽으로 올라온 게 확실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방향 지시등이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안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게 뭐 기능상의 문제나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뒤차가 내 차를 박았어. 그러면 보통은 범퍼부터가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이 범퍼에 방향 지시등이 LED로 달려 있으면 이 LED 방향 지시등도 같이 부셔집니다. 그러다 보면 수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범퍼보다는 이 위쪽에 있는 게 사고 났을 때의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훨씬 더 이점이 있겠죠. 요거 외에는 크게 이렇다 할 만한 변경점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관 모습은 그렇게 크게 변경된 느낌은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크게 다가올 것 같고 특히나 그랜저에서 그랜저로 바꾸시는 분들이 완전 새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옵션, 출시일 이게 어떻게 나오냐 요거잖아요. 출시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가 양산돼서 인도되는 건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달밖에 안 남은 거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다음은 가격과 옵션인데 새로운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센터 디스플레이를 낮은 트림에서는 빼고 높은 트림에서는 넣어주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옵션 구성을 위급 트림하고 아래급 트림하고 나누게 되면 플레오스 디스플레이가 빠졌을 때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두 가지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들어가도록 공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단가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플레오스가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넣어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실내에서 바뀌는 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좀 길어졌죠. 요거는 기존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기존에도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가장 기본 트림에도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신형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가격이 조금 오르겠죠. 지금까지 신차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전기차가 유일했고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대체로 다 가격이 올랐어요. 얼마 전에 출시됐던 셀토스도 가격을 한 10% 정도 올렸었죠. 지금 현재 2.5L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랜저 프리미엄 트림 가격이 3,857만 원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야 개별 소비세가 3.5%가 적용되면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6월까지만 할인이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사라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5%로 개별 소비세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된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부터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3,857만 원에서 얼마나 가격이 오를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외관은 크게 안 바꿨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최소 6에서 8%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프리미엄 가격은 4천만 원을 돌파해서 한 4,10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지금은 개소세 적용이 됐을 때 가격이 3,800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뭐 통풍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LED 램프, 전동 트렁크 요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가성비로 산다고 하면 괜찮아 보이고요. 요 다음 익스클루시브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존이랑 거의
거의 비슷하게 뭐 안전 기술이라든지 에르고 모션 시트, 어라운드 뷰 이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추가돼서 한 4,60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인 캘리그라피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 기본 익스클루시브 기본 외에도 뭐 HDA2 아니면 캘리그라피 전용 내외관, 사운드 시스템, 나파 가죽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서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이브리드가 아닌데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뭔가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랜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연기관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많이 팔리는 자동차잖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금 현재 프리미엄 트림 기준으로 4,523만 원인데 세제 혜택을 받아서 4,423만 원이에요. 내연기관이랑 마찬가지로 대략 30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하면 하이브리드는 한 4,700만 원이 넘을 걸로 보이고요. 익스클루시브는 여기에서 5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서 5,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그래피는 여기서 한 4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서 5,600만 원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브리드의 옵션을 전부 추가하면은 6천만 원 정도. 아니 잠깐만, 요즘은 테슬라가 약간 전투력 측정기 같은 거잖아요. 5천만 원에 근접하면 아 이거 너무 비싸네, 테슬라 모델 Y RWD3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6천만 원에 근접하는 가격을 받게 되면은 5,999만 원에 모델 Y 롱레인지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보조금을 받으면 5,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면 모델 Y 롱레인지 사지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지금 제네시스 G80 가장 깡통 모델이 6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캘리그래피 트림에다가 끝판왕으로 옵션을 올리는 거는 가격이 많이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공개되거나 유출된 정보들을 모두 모아봤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처음 시도하는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모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아서 기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랜저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마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거예요. 셀토스가 가격을 올렸지만 벌써 대기기간이 4개월 정도 되는 걸 보면 그랜저도 얼마만큼 팔리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랜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제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